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뚜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많은 분들의 인생 로판인 동명의 소설을 사극으로 각색한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1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폭구님은 집착강공이라는 소설의 팬이었던 김모음은 작가의 연재 중단에 대한 불만을 갖고 내가 왼쪽 발가락으로 써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는 댓글을 남긴 후 소설 속 엑스트라인 돈 많은 영의정의 딸 차선책으로 빙의됐습니다. 단역이 잘못 나섰다간 원작 소설의 스토리가 꼬여버릴 수 있기에 모두를 위해 주제 파악하려 했던 차선책은 폭탄주를 제조하고 술판을 벌이다가 만취했고 다음날 아침 소설 속 남주인 경성군 2번의 품 안에서 눈을 뜨는데요. 이에 예고를 보니 2번은 남녀가 하룻밤을 보냈으니 당연히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차선책의 집에 사주단자를 보냅니다. 과연 차선책은 어쩌다가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는지 원작을 토대로 뇌피셜을 돌려볼 텐데요. 제 뇌피셜이 다 맞진 않겠지만 재미로 즐겨주세요. 경성군 2번은 임금인 설종이 가장 총애하는 조카로 왕실의 사냥개를 자처했습니다. 왕실을 위협하는 대신들은 2번의 칼에 목이 베었습니다. 선왕을 추종하는 세력인 흑사단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은 2번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흑사단의 꼬임에 난 그런 자리에는 관심 없다고 딱 잘랐는데요. 과연 2번은 왜 권력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걸까요? 가차없이 사람을 죽인 2번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던 걸 보면 2번은 사실 사람 죽이는 걸 싫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도 그 행위를 싫어하는 이유는 피로 얼룩진 그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 속의 임금인 설종은 선왕의 후궁 소생으로 원래는 왕위 계승 서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적통이었던 세자가 갑작스럽게 요절하자 설종은 그 틈을 노려 왕권 다툼에 뛰어들었고 혈육을 수청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치열한 권력 다툼 끝에 마침내 왕자를 차지했어요. 경성군 2번은 아마 적통이었던 세자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자가 요절한 것도 사실은 설종의 계략일 수도 있고요. 설종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혈육들을 수청하는 과정에서 2번은 그의 아비뿐 아니라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심지어 2번의 어머니는 아들만을 살리기 위해 2번을 바다 아래 비밀 공간에 숨긴 후 아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비밀 공간에 숨어있던 2번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기나긴 밤이 지나 죽은 어머니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죠. 그게 불과 2번이 10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설종은 자신의 편이 아닌 왕족들을 죽이거나 유배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설종의 또 다른 조카이자 2번과 사촌지간인 성현군 이규는 살아남았지만 어린 나이에 유배지로 내몰렸죠. 설종은 2번도 유배를 보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통이 아닌 자신이 권력을 찬탈해 왕이 되면 대신들의 반대가 심할 거라 생각했기에 적통인 세자의 아들 2번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냥개로 길들이고 2번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에 2번은 꼭 살아남으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권력이나 왕위에 대한 욕심은 모두 버린 채 설종 편에 서서 왕실의 사냥개를 자처해 피로 얼룩진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경성군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곁에 두지 않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버텨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한 흉측한 소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어요. 요리사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거나 손가락을 잘랐다거나 하는 것은 그저 소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2번은 굳이 그런 소문들을 바로잡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벌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차선책이 굳게 닫혀있던 2번의 마음을 대차게 쳐부수고 들어왔는데요. 차선책은 2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에 경성군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경성군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번에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차선책이 처음이었기에 선책의 말이 끝나는 순간 2번의 안에서 무언가 녹아내렸고 눈앞에 있는 그녀가 그의 구원이자 여신으로 보였죠. 어찌 그리 경성군에 대해 잘 아냐는 2번의 질문에 선책은 책을 읽었으니 알고 있었기에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번은 그녀가 어린 2번의 마음을 읽었다고 해석했고
이 여인을, 이 미소를 갖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군을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선책을 데리고 가 자신이 경성군 이번임을 밝히는데요. 술에 취한 선책은 이번을 빤히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에 손을 뻗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턱을 만지던 선책의 손가락이 이번의 입술에 닿았을 때 선책은 당신이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현실에서 모음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소설 속 이번이 좋았습니다.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의 눈물을 흘리며 가능하다면 이 가엾은 소년을 자신이 보듬어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서툴러 몇 번이나 여주를 슬프게 만드는 것을 보고는 발을 둥둥 굴렀고 소설 속에서 경성군이 얼마나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몇 번이나 소설을 읽었기에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집착으로 이어진 광기 어려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몸은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을 받아보기를 꿈꿔왔고요. 한편 경성군은 좋았어요 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과거형인지 물었고 선책은 지금도 나는 당신이 좋다고 답합니다. 이에 경성군은 선책에게 기꺼이 자신의 첫날 밤을 주기로 결심하죠. 분명 오늘 처음 만난 여자였지만 얼음 같던 자신의 마음을 녹여버린 여자였고 듣기 전까진 자신에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말을 해준 여자이기에 놓칠 수가 없었거든요. 가져야 했어요. 술에 취한 그녀가 내일이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할지도 몰랐지만 그렇더라도 몇 번이든 자신에게 반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올까맨 다음, 일단 가진 다음 천천히 자신에게 빠지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 역시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이번은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선책에게 무슨 짓은 그대가 나에게 했다고 어젯밤에 그대가 날 실컷 괴롭혔다고 답한 건데요. 이후 이번은 선책에게 남녀가 서로에게 첫날 밤을 선물하였으니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냐며 청혼을 하고 선책의 집에 사주단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선책은 소설이 원작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책 속에 영원히 갇혀 살 수도 있기에 이번이 자신을 싫어하도록 멍청한 척도 해보고 더럽게 안 씻기기도 하고 악녀처럼 굴기도 했습니다. 원래 여주인 은혜와 연결해 주려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은 여주 은혜가 아닌 단역인 선책에게 집착합니다. 또한 소설 속 여주인 은혜는 경성군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화선의 괴롭힘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선책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번이 차선책에게 사주단자를 보내는 바람에 차선책은 소설 속에서 여주를 괴롭히던 악녀인 도화선에게 찍히고 마는데요. 그럼 저는 남주의 첫날 밤에 가져버렸다 2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